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바다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정말 아름답지 않았나요? 바다를 보며 바닷속에서 수영도 하고 놀며 정말 행복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불행해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서 많은 것을 얻는 만큼 지키는 데에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이제 첫 번째 활동입니다. 지금부터 세 곡의 놀이를 할 거예요. 고개를 다 넘기 전에 정답을 알게 되더라도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까지 꼭 기다려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다리가 8개입니다. 나는 위험을 느끼면 검은 먹물을 내뿜고 도망가는 것을 유명합니다. 나는 바다 및 바위 동굴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로 게와 새우를 먹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문어입니다. 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펭귄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큽니다. 나는 해안으로부터 약 1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리지어 살고 있어요. 나는 남극의 겨울에 알을 낳고 기르는 유일한 펭귄이에요. 나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황제 펭귄입니다. 다음입니다. 나는 몸 길이가 13cm 정도인 작은 물고기예요. 나는 무리지어 다니며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나는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며 칼슘이 매우 풍부하여 칼슘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아이고, 또 맞췄네요. 정답은 멸치입니다. 또 나는 몸 길이가 7cm 정도로 모양이 보통 물고기와는 많이 달라요. 나는 머리와 몸이 거의 직각이며 가늘고 긴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로 바닷말을 감아 몸을 곧게 세우고 있어요. 수컷의 배에 새끼를 넣어 기르는 주머니가 있는데 암컷이 바로 여기에 알을 낳지요. 나는 누구일까요? 또 맞췄습니다. 네, 정답은 해마입니다. 다음, 나는 몸이 별 모양이에요. 나는 몸체의 속이 비어 있고 몸 전체는 짧은 가시로 덮여 있어요. 내 이름은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하여 붙여진 거래요. 나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불가사리죠. 이 바다동물의 이름은 딱총새우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흉내내는 말로 표현하는 걸 해볼 텐데요. 이번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게다리 한쪽이 매우 크죠. 딱총새우는 적을 위협하거나 먹이를 구할 때 소총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물속 1km나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딱총새우가 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로 나타내 볼까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딱총새우가 딱딱 소리를 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망둥이 또는 망둥어라고 불리우는 이 바다동물은 가슴 지느러미를 이용해 갯벌위를 마구 뛰어다니며 작은 갑각류나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망둥이가 갯벌위를 뛰어가는 모습을 흉내내는 말로 나타내 볼까요? 네, 망둥이가 갯벌위를 팔딱팔딱
뛰어갑니다. 그럼 혹등고래를 볼까요? 무리를 이룬 물고기 떼를 보면 그 아래에서 거품을 내며 마치 그물처럼 가두어 수면 가까이 쫓아 올라가서 물고기 떼를 20마리나 되는 혹등고래들이 에워싸며 잡아먹는다고 해요. 또한 수컷들이 짝짓기를 위해 암컷들에게 고래의 노래를 복잡하게 부르기도 하지요. 혹등고래 수컷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흉내내는 말로 나타내 볼까요? 네, 혹등고래가 우, 우 노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캐릭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캐릭터들은 어떤 해양동물을 모델로 하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뽀롱뽀롱 뽀로로 아시죠? 이 뽀로로의 주인공 캐릭터 보로로부터 살펴볼까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서 친구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캐릭터죠. 이 뽀로로는 어떤 동물을 가지고 캐릭터로 만든 것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펭귄입니다. 펭귄을 가지고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죠. 그럼 이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동물부터 볼까요? 바로 북극곰입니다. 큰 코와 언제나 빙그레 웃는 표정이 트레이드 마크인 이 캐릭터는 몸집만 커다란 5살난 꼬마 북극곰이에요. 무슨 캐릭터일까요? 맞아요. 포비입니다. 또 다음 캐릭터들을 한번 볼까요? 이 캐릭터는 스폰지를 가지고 만든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파인애플 모양의 집에 살며 집게리아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활기차고 낙관적인 성격의 해면동물이에요. 스폰지가 동물인지 몰랐죠? 해면동물이라고 하니 무척 생소할 거예요. 해면동물을 영어로 표현하면 바로 스폰지. 바로 이 스폰지를 가지고 캐릭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스폰지밥이에요. 스폰지밥은 바로 이 스폰지인 해면동물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수분을 잘 흡수하므로 옛날부터 여러 나라에서 접시나 몸을 깨끗이 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 캐릭터를 한번 맞춰볼까요? 집게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소라게라고도 하는데요. 돈 버는 게 유일한 관심사라서 하루 일과를 돈을 세며 보내는 삐리리 사장은 집게를 모델로 한 캐릭터인데요. 바로 집게 사장 캐릭터죠. 재밌는 캐릭터들이 참 많이 있죠. 또 하나 살펴볼까요? 다음 캐릭터는 아주 유명한 캐릭터인데요. 불가사리를 모델로 하고 있는 스폰지밥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불가사리는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살 수 있다네요. 아주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추위에 특히나 강한 해양 생물이라고 해요. 조개를 마구 잡아먹는 바람에 어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해양동물이기도 합니다. 또 가지고 오거나 만져보면 냄새가 나기도 하지요. 이 불가사리를 가지고 아주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뭘까요? 네, 바로 뚱이 캐릭터입니다. 다음 캐릭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징어죠. 이 캐릭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짜증스러워하고 불평 많은 캐릭터인 땡땡땡 모델이에요. 바로 이 오징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오징어라는 이름은
바다 위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오징어를 까마귀가 먹기 위해 다가오면 죽은 채 하던 오징어가 다리로 까마귀를 잡아 물속으로 들어가 오히려 잡아먹는다는 설화, 오적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위협을 느끼면 우리 친구들도 본 적이 있을 텐데 먹물을 마구마구 뿜어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바로 이 오징어를 가지고 만든 캐릭터 징징이에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캐릭터입니다. 와, 이 캐릭터는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BS에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뭘까요? 펭귄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뽀로로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펭수 캐릭터예요. 이름으로 보나 생김새로 보나 펭귄을 모델로 하는 캐릭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오, 또 북극곰이 나왔네요. 북극곰은 캐릭터가 정말 많은데요. 이 캐릭터의 이름은 또 뭘까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캐릭터는 백곰, 즉 북극곰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백곰에 비슷한 말, 맞아요. 바로 빼꼼이 캐릭터입니다. 북극곰을 모델로 하는 또 다른 캐릭터가 있는데요. 와, 어떤 캐릭터가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바로 맞췄죠? 바나클이에요. 또 다른 캐릭터는 바다 탐험대 옥토넛에 등장하는 탐험대장 바나클입니다. 오, 신기하게 생긴 캐릭터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건 뭘까요? 덤보문어라고 하는데요. 이 덤보문어는 문어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덤보문어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 바로 바다 탐험대 옥토넷에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맞아요. 잉클링 교수 캐릭터예요. 잉클링 교수는 심해에서 살고 있는 덤보문어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 나오는 바다마녀 우르슬라가 모델로 하고 있는 보통 문어와는 좀 생김새가 아주 다르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이 덤보문어는 성질이 아주 포악하다고 해요. 먹잇감을 한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답니다. 귀처럼 생긴 지느러미는 진동을 감지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기도 한다네요. 바로 이 귀처럼 생긴 지느러미 때문에 이 문어의 이름이 덤보문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캐릭터 한번 볼까요? 또 바다 탐험대 옥토넛에 나오는 해양 생물학자 캐릭터인데요. 와, 이 해달을 모델로 한 캐릭터는 맞아요. 셀링턴 캐릭터예요. 셀링턴은 도구를 이용해 조개를 까먹기를 좋아하는 동물인 해달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오, 또다시 펭귄이 나왔는데요. 애니메이션에는 펭귄을 모델로 하는 캐릭터들이 정말 많죠. 바다탐험대 옥토넛에도 이 펭귄을 가진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바로 페이소입니다. 페이소는 아델리 펭귄을 모델로 하고 있는 아주 귀여운 캐릭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어떤 해양동물을 모델로 하고 있는지 알아봤죠. 북극곰이나 펭귄, 이런 여러 가지 해양동물을 모델로 한 캐릭터들은 정말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 생김새나 동작이 귀여워서, 또 육지 동물과는 달리 바다에서 살고 있어 쉽게 그리고 가까이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마지막, 왠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또 다른 이유를 찾은 친구가 있으면 또 하나 발표해 볼까요? 서로 이야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양동물을 모델로 한 캐릭터들을 살펴봤죠. 이렇게 쭉 보니까 북극곰이나 펭귄을 모델로 한 캐릭터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희귀한 동물인 덤보문어, 또 블루탱, 로열, 엔젤피쉬 등 이름이 생소한 동물들도 많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생김새를 갖고 있는 다양한 해양동물 캐릭터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선생님 또는 부모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발표해 보기로 해요. 바닷속에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크기가 크든 작든 생김새가 귀엽든 무섭게 생겼든 간에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존중받아야 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친구인 이런 귀한 해양동물,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바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귀한 바다 생명들을,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보호해 줘야겠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다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번에 활동 두 번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변비에 걸린 바다거북이 역할극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푸른 바다거북 꼬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연기는 잘 못하지만 한번 말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한 작은 어촌 마을 라용의 해변에서 살고 있는 푸른바다 거북이인 꼬부라고 해요. 우리 푸른바다 거북이들은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위기종 중에서도 심각한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저를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어땠나요? 너무 재미없었죠? 목소리도 이상하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연기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연기를 잘 해서 아주 재미있는 역할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역할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할들을 정해야겠죠. 지금 우리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변비 이야기예요. 저는 얼마 전 심각한 변비에 걸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마을 사람에게 발견되어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왜 변비에 걸렸냐고요? 제가 대사 중 일부를 아주 잠깐 해봤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역할극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순서대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할극을 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정해야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꼬부, 어부부부, 수의사 이러한 역할들이 나오는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아주 재미있는 역할극을 해보기로 해요. 이제 마지막 활동 세 번째입니다. 친구들, 푸른바다 거북이 꼬부를 치료했던 수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미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찼다고 해요.
UN 환경계획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무려 800만 톤이래요. 1톤도 아니고 1kg도 아닌 또 100톤도 아닌 800만 톤이라고 해요. 이미 흘러 들어간 것만도 1억 톤이 넘는다고 해요. 너무나도 심각하네요. 2018년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올리브 바다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힌 채 발견되어 정말 우리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받는 해양 동물은 바다 거북이만이 아니라고 해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미드웨이 제도를 보면 해마다 50만 마리의 알바트로스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이나 되는 알바트로스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아기 새의 뱃속에는 306개나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대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여러분, 바다 거북이와 아기 새들을 비롯한 해양 동물들을 꼭 살려주세요. 우리 같이 살려야 해요. 그들의 생명이 해양 쓰레기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지도 몰라요. 늦는다는 건 뭐냐? 바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바다 생명들이 이렇게 예쁘고 귀한 소중한 바다 동물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쓰레기 버리지 않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면서 꼭 바다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을 살리기로 해요. 같이 보호하기로 약속하셨죠? 우리 같이 약속하고 꼭 생활 속에서 또 바다에 가게 된다면 이러한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위험에 빠진 해양 동물들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동물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이상 떠올려 보고 푸른바다 거북이 꼬보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봅시다. 오늘은 시글라스를 이용한 장신구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시글라스, 바다유리, 그리고 공예철사, 그리고 목걸이를 위한 가죽끈, 장식을 하기 위한 연필, 그리고 공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를 보실게요. 장신구의 완성 모습을 미리 보여드릴게요. 목걸이의 끝에 들어가는 고리 부분과 그리고 완성한 장신구 펜던트의 부분, 그리고 목걸이와 연결된 모습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리 부분을 먼저 만들게요. 고리는 2겹 정도의 그 두께로 철사를 말아서 하는데요. 이때 연필이 필요합니다. 연필의 끝에 철사를 2번 정도 감아줍니다. 그리고 공구를 이용해서 끝을 손질합니다. 자, 고리가 완성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 펜던트의 장식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처음 할 때는 조금 큰 시글라스가 만들기에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글라스를 준비하고 여기를 묶기 위해서 미리 공예철사를 준비하는데요. 중간쯤에 소용돌이 모양의 장식을 만들기 위해서 연필을 이용해서 말아주게 됩니다.
총 길이는 자기의 팔 길이 정도, 팔을 펼쳤을 때 팔 길이보다 좀 길게 해서 공예철사를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쯤에 연필의 끝부분부터 가장 뾰족한 부분까지 2바퀴에서 3바퀴 정도 감아주고요. 이 나선 모양을 천천히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면 소용돌이 모양의 장식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이 장식에 더 많이 크게 감아서 소용돌이 모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소용돌이 모양을 키우면 되겠습니다. 내 펜던트에 어울리는 크기만큼 소용돌이 모양을 2군데 이상, 2~3군데 정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군데의 장식을 만들었는데요. 준비된 C 글라스 위에다가 시작을 하는데 전체적인 완성의 모양을 상상하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저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생각해서 철사의 끝부분은 뒤에 부분에 오게끔 아래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식의 모양이 앞에 가게끔 신경을 써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특별히 끝부분의 가장자리는 철사 사이와 공의 C글라스 장식품이 벗어나지 않게끔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저는 장식이 뒤에 하나, 그리고 앞에 하나 가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전체적인 크기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위치를 잡아주고요. 마지막 끝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남아있는 여분을 이용해서 실이 구멍을 통과하듯이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남아있는 여분의 길이는 자기 손의 한 뼘 크기만큼 남겨둡니다. 이 끝부분에 고리 모양이 생겼을 텐데요. 여기에 이 철사가 통과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뒷면에다가 위치를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철사의 끝부분에 매달리는 부분, 연결 부분이 되게끔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길이는 손톱 하나 정도 길이 정도로 남겨두고요. 다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손톱 하나에서 마디 하나 정도의 길이로 잡아준 다음에 끝을 좀 좁힌 다음 철사로, 남아있는 철사를 이용해서 끝을 감아서 튼튼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이렇게 끝매듭을 하면 풀리지 않겠죠? 뾰족한 부분에 다치지 않도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고리 부분에 살짝 통과시켜서 넣어줍니다. 이때 고리가 많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고리는 다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네, 펜던트에
끝부분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펜던트를 가죽끈에다가 끼울 건데요. 가죽끈의 길이도 역시 자기 팔 길이만큼 길게 늘어뜨려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목에다가 걸어봐서 그 길이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잘라 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중앙을 통과시켜서 가운데에 위치를 잡고 원하는 모양으로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끝매듭까지 해주면 됩니다. 두 개의 끈을 동시에 묶으면 잘 풀리지 않죠? 네,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글라스를 이용한 장신구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깨어진 유리를 이용한 업사이클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예철사 그리고 유리 등을 주워서 활용해서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선물해 본다면 이것 또한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